여러분들은 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요. 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브라우저를 실행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그 브라우저에서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싶은 웹 서비스 주소를 입력을 합니다. 모든 주소를 끝까지 다 외우고 있지는 않죠. 가장 대표적인 주소만 입력을 할 거예요. 다음.net 혹은 네이버.com, 유튜브.com 이런 식으로 그런 대표적인 그 주소 여기를 홈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첫 페이지 주소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하죠. 그러면 그 화면에 이런 서비스 그 UI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런 컨텐츠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죠. 이미지가 있기도 하고요. 입력할 수 있는 입력 상자가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그 어떤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메뉴가 있기도 하고요. 사진들, 그다음에 링크들, 어떤 광고들 이런 식으로 웹페이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브라우저는 여러분들이 주소를 입력하고 엔터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무엇을 보내는 거다? 리퀘스트를 보내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요청을 보내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이 요청을 받아들이는 서버가 있을 거예요. 지금 같으면 다음 카카오겠죠. 다음 카카오 서버가 이거를 웹 서버라고 부릅니다. 웹 서버가 이 요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페이지를 보여줘야 되느냐, 다음에 첫 페이지를 보여줘야 되느냐, 뉴스 페이지를 보여줘야 되느냐, 카페 페이지를 보여줘야 되느냐, 혹은 지도 페이지를 보여줘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요청해서 웹서버는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하죠. 그런 다음에 웹서버는 무엇을 만드냐 하면 HTML 파일을 만듭니다. HTML이 있어야 브라우저가 화면에 컨텐츠들을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웹서버가 HTML을 만들어서 클라이언트로 보내줍니다. 이렇게 HTML을 만들어서 클라이언트로 보내주는 것을 리스폰스, 영어로는 리스폰스, 우리말로는 응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브라우저는 이 리스폰스를 받아서요. HTML에 있는 컨텐츠들을 여기는 이미지, 여기도 이미지, 여기는 메뉴, 여기는 광고, 그다음에 여기는 링크, 이런 식으로 화면에 그려주게 되죠. 화면에 렌더링을 해주게 됩니다. 이 과정이 여러분들이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어떤 웹 서비스든지 간에 다 동일한 동작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유튜브가 됐든 인스타가 됐든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핸드폰 어플도요. 똑같은 과정이에요. 단지 여러분들이 손으로 주소를 입력하는 그런 게 없을 뿐이지 핸드폰에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어플 딱 띄우죠. 어플을 딱 띄우면 그 어플이 유튜브라고 한다면 유튜브 사이트로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요청이 결국은 여러분들은 입력하지 않았지만 유튜브.com이라고 하는 그 주소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웹서버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자주 봤었던 그런 동영상들이 있겠죠. 네. 그 요청 리퀘스트를 보낸 사용자의 어떤 사용자 정보들을 백엔드에서 DB로 저장하고 있어요. A라고 하는 사용자는 어떤 동영상을 많이 봤는지, B라고 하는 사용자는 어떤 동영상을 많이 봤는지,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하고 있어요. 수집하고 있다가 A라는 사용자가 요청이 들어왔네? 라고 딱 하면 웹서버는 A라고 하는 사용자에 대한 그 데이터들을 읽어옵니다. 데이터를 이 사람은 이런 거를 많이 봤지? 라고 하는 거를 보고서 그 사람에 맞는 맞춤형 페이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상단에 노출되는 동영상들을 그 사람 맞춤 동영상들을 먼저 노출을 시키죠.
이거 HTML이에요. 네. 그러니까 동적으로 서버에서 이런 HTML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는 동영상을 보여주겠다, 뭐 여기는 글자를 보여주겠다, 혹은 여기를 전체를 동영상을 보여주고 아래쪽에 글자를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HTML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HTML을 여러분들 클라이언트로 보내주는 거예요. 핸드폰의 유튜브 앱으로. 그럼 유튜브 앱은 자기가 받은 그 내용을 화면에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죠. 물론 핸드폰 어플과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그런 UI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거는 일반적인 HTML이고, 핸드폰에서 사용하는 그런 어플들은 사실은 HTML 자체가 넘어오는 게 아니고 뭐 다른 형식으로 넘어올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 백엔드 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의 클라이언트는 우리가 사용하는 클라이언트는 PC의 브라우저가 될 거고요. 혹은 핸드폰, PC나 여러분들의 폰이나 혹은 태블릿에 있는 웹브라우저가 클라이언트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브라우저에서 주소를 입력하고 요청을 보내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 지금까지 많이 해왔었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요청을 보냈을 때 서버 쪽에서 그 받은 요청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느냐. 요청에 따라서 해당하는 요청에 따라서 어떤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보내줄 것이냐. 우리는 지금까지 이 보내주는 응답을 뭘로만 했었냐면 HTML이라고 하는 걸로만 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웹서버가 무엇과 통신을 해야 되냐면 데이터베이스 서버, 아까 말씀드렸죠. 사용자 맞춤 그런 서비스를 하려면 데이터베이스와 서로 연동을 하기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HTML을 서버에 HTML을 만들어 놓고 있다가 만들어진 HTML을 응답으로 보내주게 되면 모든 사용자가 똑같은 HTML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뭐 HTML 1번 프로젝트나 CSS 1번 프로젝트나 자바스크립트 1번 프로젝트 같은 곳에서 우리 어떻게 했었냐면 웹앱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 HTML을 만들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자, 얘네들은 뭐냐면 우리가 웹이라고 하는 웹서버라고 하는 서버에 HTML 파일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저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장하고 있다가 뭐 예를 들어서 1번 HTML을 보내줘. 그러면 1번 HTML을 그냥 보내주기만 하고 2번 HTML을 보내줘. 그러면 2번 HTML을 보내주고 3번 HTML을 보내줘. 그러면 3번 HTML을 보내주고 이런 일들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HTML 파일들을 보내주기만 했었던 거죠. 그러면 화면에는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HTML대로 브라우저가 내용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까지는 이런 과정이었었고요. 근데 웹페이지가 모든 사용자한테 항상 똑같은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웹서버가 HTML을요. 자기가 저장하고 있는 HTML만 보내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요청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뀌는 HTML을 동적으로 만들어내서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음을 예로 들어볼게요. 다음을 예로 들어보면
여러분들 다음 홈페이지 들어갈 때요. 다음하고 홈페이지를 들어갈 때 이 첫 페이지의 내용이 항상 똑같나요? 어제 봤었던 다음의 첫 페이지와 오늘 아침에 본 다음의 첫 페이지가 똑같아요? 아니죠. 다르죠. 여기 들어가 있는 사진들도 다르고 여기 있는 링크들도 다르죠.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유튜브 같은 거 생각을 해볼까요? 유튜브를 딱 들어가면 첫 화면에서 보여지는 그 동영상, 유튜브가 추천해주는 이 동영상이 어제 봤었던 그 동영상과 오늘 봤었던 동영상이 같은가요? 다르죠. 게다가 제 계정으로 보는 동영상과 여러분들 계정에서 보는 동영상, 추천 동영상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자,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었던 방식대로만 하면 이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웹서버가 미리 만들어진 HTML을 그냥 응답으로 보내주기만 하면 얘네들은 항상 고정적이잖아요. 그죠? HTML이라고 하는 게 테이블은 어디다 넣어라. 그 다음에 이미지는 어디다 넣어라. 링크들은 어디다 넣어라. 이런 거 딱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게 HTML이잖아요. 그죠? 그럼 HTML을 수백 수천 개를 다 만들어 놓고 있어야 될까요? 서버에서 사람이 일일이 다 만들어야 돼요. 전 세계에 뭐 몇억 명의 사용자를 갖는 유튜브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각각 사용자 맞춤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유튜브 개발자들이 이 사람은 오늘 요거 보여줘야지, 내일은 요거 보여줘야지 하고 매일매일 HTML을 코딩하고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자동으로 새로운 HTML을 그때그때 만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요청을 보냈을 때마다 서버에서는 미리 만들어진 HTML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누군지 그리고 요청이 어떤 요청인지에 따라서 그때그때 동적으로 서비스해야 될 문서를 만들어서 그거를 응답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역이 뭐가 돼요? 이 영역이 프로그래밍 영역이 되는 거예요. 리퀘스트, 요청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서버는 그때그때 미리 어떤 로직에 의해서, 그러니까 틀은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사용자 정보를 검색해서 사용자에게 맞는 웹페이지를 이렇게 배치해서 만들어라. 그런 프로그래밍을 먼저 해두면, 프로그래밍만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리퀘스트가 들어올 때마다 새로운 페이지가 만들어져서 리스판스가 나가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음 홈페이지를 보시면 틀은 항상 똑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음이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들어갈 때마다 보여지는 모습은 뭐 여기 다음 로고가 있고 입력창이 있고 메뉴가 있고 로그인 할 수 있는 메뉴가 있고 광고가 뜨고 여기 이렇게 섹션이 나눠져 있고 이쪽에 광고가 있고, 이 틀 자체는 항상 똑같단 말이에요. 틀 자체는 똑같지만 이 틀 안쪽에 있는 내용들을 채워주는 거는 시시각각 바뀌죠. 시시각각. 여기를 어떤 사진들을 배치를 해야 될지, 어떤 기사 제목들을 배치를 해야 될지, 어떤 상품들을 광고로 배치를 해야 될지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매 순간순간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서버 쪽에서는 미리 프로그래밍을 해두는 거예요. 이렇게 틀을 만들겠다라고 틀까지만 딱 미리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이 안쪽을 채우는 거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마다 그때그때 사용자에게 맞는 페이지를 컨텐츠들을 채워서 HTML을 만들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이 일일이 서버의 개발자들이 일일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HTML을 만들어서 보내주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지금의 웹 서비스들은 전부 다 이런 형식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적으로 웹페이지를 만들어내서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HTML을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HTML은 단순히 틀일 뿐이고 그 틀 안에 어떻게 채워야 될 것인지라고 하는 프로그래밍을 해두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만들어두는 거예요. 그게 서버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래서 그 서버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이 자바인 거고요. 자바인 거고 그 자바를 활용한 기술이 서블릿과 JSP라고 하는 기술인 겁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할 일이 어떤 일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지금까지 한 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게 아니고요. HTML 자체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틀을 만들어 놓는 거니까. 이런 컨텐츠들을 어떻게 채우겠다라고 하는 그 자리를 마련하고 뭐 이미지를 어디다 배치하겠다, 링크를 어디다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껍데기를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예. 그거는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그 안에 어떻게 채울 것인가, 무엇을 채울 것인가 이거는 리퀘스트가 올 때마다 바뀌는 거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서버 쪽에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기 전까지는 크게 차이를 못 느끼실 거예요. 그냥 HTML만 만드는 것과 큰 차이는 못 느끼실 거고 저희가 데이터베이스까지 연동을 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실제로 뭐 인서트, 업데이트, 셀렉트 이런 과정들을 하면서 웹 서비스 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아, 웹 서비스가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네, 질문 없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네,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New. 프로젝트를 만들 거예요. 프로젝트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로 시작을 할 겁니다.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보이시죠? 네,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프로젝트들이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네.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은요. JSP 1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New Dynamic Web Project 프로젝트 1번 JSP 로케이션은 변경할 거 없고요. 우리 랩 사용하고 있죠. 변경하실 거 없으시고 타겟 런타임 타겟 런타임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만드는 웹 서비스가 실행되는 서버가 어떤 서버를 사용을 할 거냐 아파치 톰캣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웹 서버를 이용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것도 변경하실 거 없으시고요. 그래서 제목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목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넥스트. 여기서는 특별히 바꾸실 거 없으세요. 여기는 폴더. 우리가 만드는 프로젝트의 폴더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는 변경할 거 없으시고 넥스트. 자, 여기는 조금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텐트 디렉토리를 웹 앱이라고 할게요. 물론 바꾸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바꾸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웹 앱이라고 하고요. 컨텍스트 루트는 지금 디폴트로는
프로젝트 이름이 들어갑니다. 프로젝트 이름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실제로 서비스를 할 때는요. 여기를 지우고 딱 슬래시 하나만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컨텍스트 루트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한 번 더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는 그 수업 시간 중에 여러 개의 웹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고 그 웹 프로젝트들을 모두 다 하나의 서버에서 실행을 할 거기 때문에 프로젝트별로 프로젝트가 시작하는 루트 디렉토리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실행되는 루트 디렉토리, 루트 폴더라고 하는 의미가 컨텍스트 루트예요. 그래서 일단은 프로젝트 이름하고 동일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꼭 체크해 주시고요. 오늘부터는 여기를 사용을 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동안 HTML이나 CSS를 하실 때는 web.xml을 만들기는 했었어요. 항상. 만들기는 했었는데 제가 이게 무슨 폴더에 있었는지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었죠. 오늘부터는 얘를 편집도 하고 얘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네, 이걸 반드시 체크를 해주세요.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 finish. 네, 그러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자, 웹 프로젝트를 만드시게 되면은요. 웹 프로젝트를 만드시게 되면 패키지 익스플로러로 보셨을 때 기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프로젝트 밑에 src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웹앱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두 개의 폴더를 이렇게 가지고 있죠. src 밑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서블릿이라고 하는 자바 클래스를 만들게 될 거고요. 이것만이 아니라 MVC에서 모델 클래스, MVC에서 컨트롤 클래스 등등을 만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바 클래스들을 만드는 그런 폴더가 src 폴더고요. 웹앱이라고 하는 폴더는 뭐라고 했어요? 웹앱. 우리가 그동안 HTML 파일을 만들고 이미지들을 저장하고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만들고 CSS 파일을 만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어디서 했었어요? 웹앱 폴더 밑에서 했었어요. 그죠? 웹앱 폴더의 역할은 뷰를 담당하는 역할입니다. MVC에서 화면에 보여지는 뷰에 관련된 파일들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웹앱 폴더고요. 보통은 이 아래에서 정적인 페이지, HTML과 같은 정적인 페이지는 웹앱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다가 그냥 바로 만드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만들었었죠.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무슨 폴더를 이용을 할 거냐면 이 밑에 우리가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었던 웹 INF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요 안에다가 만들기도 할 거예요. 요 안에다 만들기도 할 거고요. 자, 웹 INF라고 하는 폴더를 볼게요. 웹 INF라고 하는 폴더를 보시면은요. 혹시 열어본 적 있으세요? 네. 여기 lib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 아직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폴더에는 우리가 외부 라이브러리,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이 필요한 경우에 여기에다가 라이브러리 자르 파일들을 추가하시면 돼요.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 때 자르 파일을 프로젝트에 포함시켰던 적이 한 번 있을 거예요. 기억나세요? 어떤 자르를 포함시켰었는지? 딱 하나 있었을 텐데. 네, OJDBC 맞습니다. JDBC 자르, 데이터베이스 서버 연결하기 위한 OJDBC.자르 파일을 우리가 프로젝트에 포함시켰었잖아요. 웹 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웹 서버가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접속하려면 JDBC 드라이버가 있어야 돼요. 그럼 JDBC 드라이버를 이용하려면 자르 파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그건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가 그동안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았었던 web.xml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web.xml 한번 열어서 더블 클릭해서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열어서 보면은요.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이고 사실은 얘는 XML 파일이에요. 밑에 탭을 보시면은요. 여기 편집기 이렇게 편집기가 있죠. 편집기 아래쪽에 탭이 2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탭이 2개가 있고 지금 뭐 디자인이라고 하는 탭에서 데이터를 파일을 보고 있으세요. 옆에 소스를 클릭해 볼까요? 이게 작성된 파일이에요. 실제로 작성된 파일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편집할 때 요거 편집하시면 돼요. 요거 편집하시면 되고요. 네. XML 파일은 HTML하고 비슷합니다. 제일 첫 번째 줄에는 이 문서가 XML 파일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시작 태그가 있고 엔드 태그, 끝나는 태그가 있습니다. 항상 모든 XML은 시작 태그와 끝나는 태그로 이루어져 있어요. 항상 짝이 맞아야 돼요. HTML하고 똑같죠. 네. 그리고 그 XML 태그 안에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속성 이름이고요. 속성에다가 값을 저장을 하실 때는 어떻게 저장을 해요? 이렇게 따옴표 안에다가 값을 저장하시면 돼요. HTML에서 속성에다가 값을 저장하는 방식하고 똑같죠. 그렇죠? 네. 이게 XML이에요. 그래서 XML 이 안쪽에 있는 내용들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XML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구나. 시작 태그가 있고 엔드 태그가 있고 그 다음에 각 태그들은 속성을 가질 수 있구나. 속성의 값을 설정을 할 때에는 따옴표 안에서 설정을 하면 되는구나.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 web.xml이라고 하는 파일은요.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설정을 해주는 파일이에요. 해주는 파일이고 XML, 네임스페이스, XSI 이런 속성도 있고요. XML 네임스페이스라고 하는 속성도 있고, XXI 스키마 로케이션 이런 것도 있고요. 등등등. 그다음에 ID 이런 것도 있고요. 버전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지금은 모르셔도 괜찮아요. 지금은 모르셔도 괜찮고 이런 것들 이런 속성들을 설정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작 태그는 여기까지예요. 시작 태그는 여기까지고 시작 태그 안에서 모든 설정 값들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끝나는 태그가 여기 있어요. 그 안쪽이 전부 다 컨텐츠죠. HTML로 치면 스타트 태그와 엔드 태그 사이에 있는 모든 내용이 컨텐츠예요. 컨텐츠 안에 다시 시작 태그, 엔드 태그 이렇게 들어가 있죠. 네. 여기 디스플레이 네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디스플레이 네임. 이거 뭐 때문일까요? 우리가 컨텍스트 루트라고 하는 거를 JSP 1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 때 컨텍스트 루트를 지정한 게 여기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웰컴 파일 리스트라고 하는 게 여기 시작 태그, 엔드 태그가 있고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웰컴 파일 리스트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번 시간에는 보니까 index.html이거나 index.htm이거나 index.jsp이거나 default.html이거나 default.htm이거나 default.jsp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웰컴 파일이다. 이런 이름이 웰컴 파일이다라고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index.html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HTML은 어디서 만든다 그랬어요? 웹앱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서 만든다고 했죠. 자, 웹앱 폴더 밑에서 오른쪽 클릭, New. 그 다음에 HTML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HTML 파일 선택해 주시고요. 네, 여기다가 뭐라고 만들 거냐면 index.html. 새로운 HTML을 만드는 메뉴고요. 새로운 HTML을 만드는 메뉴고 프로젝트 웹앱이고요. 웹앱이고 여기 index 이렇게 하시. HTML입니다. 그럼 finish. 네, 위치를 보세요. 위치가 웹 INF 밑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접어 보시면은요. 웹 INF 밑에 들어간 게 아니라 웹앱 바로 밑에다가 만든 거예요. 웹앱 바로 밑에다가. 딴 데다 만드시면 안 돼요. 네, 여기 타이틀. 우리 JSP잖아요. JSP 1번 이렇게 할게요. 제목 하나 넣을까요? 제목. 문자로 이렇게 쓸게요. index.html.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 프로젝트를 만든 거잖아요. 새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가 서버에 등록이 됐어요? 안 됐어요? 서버에 등록이 안 됐죠. 그렇죠? 서버에 등록이 안 됐으면 서버에서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를 서비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서비스할 수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를 웹서버에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네. 자, 제일 쉬운 방법은 이거죠. run as, run on server. 그렇죠? run as, run on server. 자, 이걸 하겠습니다. 여기 tomcat 9.0 서버라고 선택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finish. 서버가 쭉 시작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개발자 도구 항상 같이 보세요.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index.html. 자, run as라고 하는 과정이 무슨 과정이냐 하면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를 서버에 복사를 하고요. 톱캣이라고 하는 서버에 프로젝트 폴더를 쭉 복사를 해주는 과정이에요. 복사를 해주고 synchronized, 동기화가 됐다라는 이런 뜻이죠. 동기화가 됐다는 뜻이 뭐냐면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 파일들, 클래스 파일들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 구조 그대로 그 서버에 복사를 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톰캣 9.0 서버에 복사를 했다는 뜻이고요. 그러면은 톰캣 9.0 서버에 웹앱이라고 하는 폴더가 생긴 거예요. 폴더가 생긴 거고 그 폴더 밑에 index.html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서버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이죠. 자, 여러분들은 톰캣이라고 하는 서버를 지금 실행을 시켰어요. 톰캣. 이게 웹서버. 웹서버가 지금 실행 중이에요. 그죠? 웹서버는 지금 실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자, 실행 중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누군가 요청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웹서버는 누군가 요청 들어오기를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브라우저를 시작을 해요. 브라우저에서 요청, 리퀘스트를 보내요. 자, 리퀘스트를 어떻게 보낼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는 리퀘스트를 어떻게 보냈어요? 주소지를 볼까요? 주소지를 보시면 리퀘스트를 어떻게 보냈어요? JSP 1번이라고 하는 컨텍스트 루트 밑에 있는 JSP 1번이라고 하는 컨텍스트 루트 밑에 있는
index.html을 보내주세요 라고 했어요. 요청을. 그렇죠? 이런 요청을 웹서버가 받았어요. 이런 요청을 웹서버가 받았고요. 웹서버는 JSP 1번이라고 하는 컨텍스트 루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거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index.html을 어디서 찾냐면 그 프로젝트 폴더 컨텍스트 루트 밑에 웹앱이라고 하는 폴더를 뒤져서 index.html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요. 여기서 이렇게 요청을 보냈으니까 index.html을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을 보냈으니까 웹서버가 찾아보니까 index.html이 있단 말이에요. 있으니까 그 HTML을 그냥 응답으로 보내준 거예요. response를 보내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HTML, index.html을 클라이언트로 response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했어요? 클라이언트는 화면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HTML 안에 뭐밖에 없었냐면 index.html이라고 하는 H1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브라우저는 이것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동안 한 거랑 똑같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제가 주소를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소줄에서 JSP 1번이라고 컨텍스트 루트까지만.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여기는 웹서버 주소. 웹서버 주소 바로 밑에 나오는 여기를 컨텍스트 루트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컨텍스트 루트까지만 주소를 요청을 했어요. 어떤 HTML을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리퀘스트를 보내는데 리퀘스트를 다시 보냈어요. 컨텍스트 루트 디렉터리 밑에 있는 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보낸단 말이에요. 해볼까요? 엔터. 화면이 바뀐 게 없죠. 주소 이렇게 했을 때 새로 고치면 계속 해보세요. 화면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화면이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안 바뀌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응답을 보내줬다는 얘기예요. JSP 1번을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리퀘스트를 보냈는데 서버가 리스폰스, 응답을 보내줬다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index.html로 응답을 보내줬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왜 index.html을 보냈을까요? 그게 여기에 설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웰컴 파일이에요. 웰컴 파일. index.html이 첫 페이지에서 보여줄 파일이다라는 웰컴, 환영 이거잖아요. 뭐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합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우리 페이지에 온 걸 환영합니다. 그게 뭐다? index.html이다. 그러니까 JSP 1번이라고 요청을 보내면 서버는 무조건 얘를 찾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다음 웹페이지 이용하실 때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다음 웹페이지를 이용하실 때에 다음.net 혹은 네이버.com 혹은 뭐 유튜브를 이용할 때는 유튜브.com 이라고만 입력하고 엔터를 치지 이 뒤쪽에다가 그죠? 이 뒤쪽에다가 뭐 abc.html 보내주세요 이렇게 파일 이름을 써요 안 써요? 뭐 1번 HTML을 보내주세요, 2번 HTML을 보내주세요, 3번 HTML을 보내주세요 라고 주소를 안 쓴단 말이에요. 어디까지만 써요? 제일 첫 페이지 대문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첫 페이지만 입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 뒤에 파일 이름이 뭔지 우리는 몰라요. 일반 사용자는. 서버가 어떤 파일 이름으로
HTML을 만들고 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입력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입력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입력하는데도 서버는 지금 이런 페이지를 보여주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web.xml이 하는 역할이에요. 사용자가 대문으로 들어오면, 첫 페이지로 들어오면, 우리 집 대문 딱 들어오면 뭘 보여주겠다? index.html을 보여주겠다라고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웹 서비스는요, 일단 첫 페이지만 딱 잘 보여주면 돼요. 첫 페이지만 잘 보여주면 그 다음에는 사용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페이지를 이렇게 쭉 보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거를 클릭을 할 거란 말이에요. 나는 스포츠 기사를 봐야지, 뭐 나는 연예 기사를 봐야지, 뭐 자동차 기사를 봐야지. 이렇게 첫 페이지만 딱 들어가고 나서 그 첫 페이지에서 이렇게 쭉 그 컨텐츠들을 보다가 관심 있는 것들을 클릭 혹은 터치를 해서 새로운 컨텐츠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웹 서비스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용자에게 보여줄 첫 페이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페이지는 사용자가 파일 이름을 치지 않아도,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설정하는 게 바로 웰컴 파일 리스트예요. 웰컴 파일 리스트. 만약에 여기 파일 이름을, 제가 파일 이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index.html이라고 했었는데 index.html을요, 제가 리팩터 리네임으로 뭐 index-1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똑같은 파일이에요. 똑같은 파일인데 단순히 그냥 파일 이름만 바꿨을 뿐이에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브라우저에서 다시 요청을 보낼 때 컨텍스트 루트까지만 이렇게 JSP 1번이라고 하는 컨텍스트 루트까지만 하고서 요청을 해요. 자, 어떤 에러가 발생하죠. 찾을 수 없습니다. JSP 1번을 해당하는 여기를 서비스할 수 있는 리소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리소스가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representation, 화면에 보여지는 녀석이란 뜻이에요. 네. 서버가 이런 리소스에 해당하는 representation, 화면에 보여줄 내용을 찾지 못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왜 찾지 못했을까요? 웰컴 페이지는 이름이 index.html이거나 index.htm이거나 index.jsp이거나 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6개의 이름 중에 하나여야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찾는 순서는 여기에 설정된 순서예요. 그러니까 그 브라우저에서 컨텍스트 루트로 요청을 보냈을 때 제일 처음에 index.html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요. 없으면 그 다음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요. 이것도 없으면 그 다음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요. 만약에 첫 번째부터 얘를 발견하면 아래쪽은 검사하지 않고 그냥 첫 번째 파일을 가지고서 서비스를 해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웰컴 파일의 의미.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관심이 없었는데 이렇게 하면 그 첫 페이지를 뭘로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다시 돌려놓겠습니다. 여기를 리팩터 리네임 하셔가지고요. 인덱스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index.html 하고서 이렇게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다시 파일 이름을 index.html로 바꿨어요. 바꿔서 우리 웹 서비스에서 새로 고침 서비스가 되죠. 분명히 여기에는 저는 html이라고 파일 이름을 적지 않았어요. 하지만 index.html 파일이 서비스가 됩니다.
이게 서버가 자동으로 이런 파일들을 찾아서 서비스를 해준 거예요. 네,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으셨죠? 네, 뭐 블라블라블라 얘기는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실제로 만든 거는 별로 없어요, 그죠? 그리고 웹 서비스의 이 리퀘스트와 리스판스, 요청과 응답에 대한 이런 얘기들은 그동안 그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만들 때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다들 잘 되시죠?